이어서 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도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세라 변호사와 알아보죠.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대법원 전체 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존 판례를 바꾼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은 13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들을 다 대법관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판례를 바꾼다든지,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만 대법관 전체가 모인 전원합의체라는 그런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어도 이미 이혼한 후라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이 판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음. 회에서는 대법관 전원이 찬성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이미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과거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혼한 후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걸까요? 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은 2019년에 이제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A 씨의 사건이거든요. 네. 이 A 씨는 과거 자기가 그 혼인했던 거는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 혼인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A 씨가 이미 15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음. 그런데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 이혼 후에 혼자 자녀를 키우던 A 씨가 혼인무효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A 씨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을 각하했어요. 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간 변동이 없었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인데 네. 그동안 대법원은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다면 굳이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혼인무효 소송을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서 불명예스럽다는 사유 정도로는 이미 이혼이 됐다면 굳이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음. 했던 것인데 네. 그래서 1심과 2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각각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네. 그 각각 판결을 받고도 A씨는 굴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했고요. 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 사건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혼을 음. 했어도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이유로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과거의 그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해도 과거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여러 법률 관계가 많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더라도 다른 혼인 관계에 따른 그런 관계와 효력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혼인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혼인 무효 판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혼과 혼인 무효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음.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그 혼인 중 발생한 법률 관계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 배우자의 친인척과는
이제 결혼할 수 없는 혼인 금지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뭐 음. 결혼할 그 혼인 기간이 있었을 당시에 배우자나 그 동거 가족이 절도나 사기를 저질렀다고 해도 친족 상도례라는 것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전 배우자에 대해서. 음. 그리고 뭐 일상가사, 부부간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 생활로 생긴 채무를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반면에 무효인 혼인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민법상 인척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이라든지 뭐 혼인 관계 중에 배우자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요. 음. 일상 가사 연대 책임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렇게 네. 둘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제 과거 혼인 전력이 없었으면 이런 경우도 네. 많잖아요. 네. 혼인 무효가 되면 이렇게 좀 증명서상의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음. 이혼과 혼인 무효가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네요. 실제로는 이거 뭐 가족관계 등록서, 뭐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데 자기 예전 결혼 생활 이런 게 나오는 게 싫다라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역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법상에 따라서 혼인 전력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도 이혼과 다른 것이죠. 네.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과거에 이제 혼인을 했다가 이혼한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혼보다는 이혼 기록이 남으면 사회적 시선이 따갑다 보니까 기록 자체를 지우고 싶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사실 혼인 무효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려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기존처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소를 아예 각하해 버리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액이 음. 없어도 판단도 하지 않던 그 입장을 바꿔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음. 바뀐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혼과 이 혼인 무효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좀 혼인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네. 이게 혼인 취소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혼인 무효가 되는 것 중에 제일 흔하고 사실 대표적인 것은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된 거예요. 뭐 음. 전혀 뭐 아무 동의도 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혼인 신고가 됐으면 당연히 혼인이 무효 사유고요. 네. 뭐 혼인 형식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진정한 의사 없이 이렇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이 혼인 신고가 됐다고 하는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 근친혼인 혼인 무효 사유죠. 음. 기존까지는 8촌 이내는 혼인 무효 사유였어요. 네. 그래서 이건 법률 톡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 8촌 근친혼 금지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법무부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음. 지금 뭐 이거를 혼인 무효를 4촌까지로 할지 6촌까지로 할지는 일단 올해 말까지 입법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요런 사유, 군신혼이나 혼인 의사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혼인 무효 사유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무효는 효과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네. 기존의 혼인에 대한 모든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요런 사유가 있을 때만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음. 혼인 취소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혼인 취소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속이고 사기로 결혼한 음.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뭐 네. 그 정도 사실을 제대로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속였을 때, 예를 음. 들어 뭐 가족 관계나 직업이나 이런 것 중요한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네. 거짓말로 속인다거나 대표적으로 예전에 결혼을 했었던 전력이 있고 양육비도 음. 보내고 있는 자녀까지 있는데 음. 그것까지 숨기고 결혼한 경우도 사례에서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 혼인 취소도 사실은 이혼이랑 비슷해요. 음. 소급적으로 혼인을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혼인 무효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이른바 결혼 먹튀, 혼인 먹튀. 그러니까 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제 바로 도망을 가거나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 혼인 무효 소송이 이런 외국인 배우자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대구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농촌의 노총각이 이제 몽골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부부 관계를 아예 거부하고 결혼하자마자 달아나 버린 거죠. 네. 이런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제 이 몽골 여자가 입국하자마자 도망가려고 하고 음. 동거 기간에 아예 부부 관계 자체가 없었고 네. 바로 가출해서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을 판단해서 이거는 혼인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혼인의 의사는 없었던 것이라고 보고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 뭐 외국인이 처음부터 혼인 목적 없이 한국 입국이나 한국 국적 때문에 결혼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혼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혼인 음.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이번 이 대법원 판결로 배우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선우은숙 씨는 이미 아나운서 유영재 씨와 이혼을 했는데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네, 사실 이번에 바뀐 대법원 판결 사안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안, 선우은숙 씨 사안은 이제 이혼한 다음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선우은숙 씨는 이혼 이틀 만에 유영재가 사실을 숨기고 어 그거 결혼했다라는 그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네. 근데 이미 조정으로 이혼은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종전 법리대로라면 이미 이혼을 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됐으니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됐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는 가능하다라고 음. 판결을 내렸으니까 네. 아마 이 소송도 본안 판단은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이번 대법원 판결과 연관시켜서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